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1대1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습니다. 막막해하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 신규 채용, 업무 효율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인건비, 시설 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원화적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50에서 299인 중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준비 못하는 기업의 절반은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신규 채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 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한 법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법안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보완 대책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보완 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만약 계도 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보완 대책 세부 상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완 대책은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50에서 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계도 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둘째, 계도 기간 내에 기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한 1대1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도 신설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총량은 유지하되 기업별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외국 인력 지원을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재해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인명보호나 안전의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 중에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력 근로제 관련 노사정 합의 시에도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고려했던 취지를 살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는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절차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업종별 애로사항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종별 지원 대책들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기술 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등 시설 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적정 공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기 산정 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임 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표준시장 단가 산정 체계를 적용합니다. IT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발주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정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과업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 지체 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표준 계약서를 개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휴가 교육 등을 위한 대체 인력도 지속 지원합니다.